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별표 라루미에르는 도시에서 가장 우아하고 품격 있는 장소로 유명했다. 내부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며 벽에는 고급 예술 작품이 걸려 있었다. 테이블마다 정교하게 세팅된 은식기와 와인잔은 레스토랑의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강조했다. 이곳은 상류층 고객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단순한 식사가 아닌 하나의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였다. 그날도 레스토랑은 변함없이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남성들은 맞춤 양복을 입고 있었고 여성들은 명품 드레스로 우아함을 뽐냈다. 사람들은 잔을 부딪히며 조용한 웃음을 나누고 정제된 대화를 이어갔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그날 저녁 한 남자의 방문이 이곳의 분위기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문을 열고 천천히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다. 검소한 회색 후드티, 낡은 청바지, 그리고 편안한 운동화를 신은 모습은 레스토랑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 보였다.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거만함이 없었고 눈빛에는 차분함과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바로 손흥민이었다. 낯선 방문객에 대한 첫인상, 입구 쪽에서 예약 손님을 응대하던 직원 지수는 그를 보자마자 당황했다. 그녀의 눈에는 그가 레스토랑의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손님처럼 보였다. 여기는 원래 이런 손님이 오는 곳이 아닌데. 지수는 순간적으로 편견 어린 시선을 손흥민에게 보냈다. 그녀는 항상 레스토랑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고급스러운 공간에서 일하는 만큼 손님들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너무도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혹시 길을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아니면 단순한 관광객인지 궁금했다. 하지만 곧 레스토랑의 규칙을 떠올렸다. 예약 손님 우선. 안녕하십니까? 손님, 예약하셨습니까? 지수는 최대한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손흥민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와봤어요. 혹시 자리 있나요?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지수는 여전히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보통 이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손님들은 몇 주 전에 미리 예약을 하고 정장 차림으로 찾아온다. 그러나 손흥민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혼자 들어와 자리를 요청하고 있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걸까? 아니면 그냥 무작정 들어온 걸까? 지수는 속으로 생각하며 예약 목록을 확인하는 척했다. 사실 테이블이 몇 개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선뜻 자리를 내주고 싶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손님. 오늘 예약이 꽉 차 있어서요. 지수는 애써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차가움이 섞여 있었다. 손흥민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는 실망한 기색 없이 조용히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치 떠날 준비를 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 순간 박 매니저가 입구 쪽으로 걸어왔다. 뜻밖의 개입. 박 매니저는 레스토랑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었다. 그는 손님 한 명 한 명을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입구에서 지수와 손흥민이 대화하는 모습을 본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손님, 예약을 안 하셨다고요? 네, 그냥 조용히 한 끼 식사하고 싶어서요. 박 매니저는 순간 손흥민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다. 그리고 불현듯 그의 정체를 깨달았다. 이 사람, 손흥민이잖아. 그는 놀라움을 감추며 곧바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물론 자리 있습니다. 제가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수는 당황했다. 아까 자신이 자리가 없다고 했는데 박 매니저는 태연하게 자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 왜 갑자기 자리를 준 거지? 나랑 다르게 보는 이유가 뭘까? 하지만 그녀는 이 상황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위외의 선택. 박 매니저는 손흥민을 고급스러운 창가 자리로 안내하려 했지만 손흥민은 조용한 곳을 원했다. 혹시 구석진 자리로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눈에 띄지 않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박 매니저는 순간 의아했지만 곧 손흥민의 의도를 깨달았다. 그는 원하지 않는 주목을 피하고 싶어 했다.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손흥민은 자연스럽게 따라갔고 한적한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그는 편안한 표정으로 메뉴를 펼쳐들었다. 그러나 멀리서 지수는 여전히 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뭐가 특별한 거지? 그녀는 자신이 불쾌함을 느끼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손님이 뭔가 다르다는 점이었다. 기대와 다른 분위기.
손흥민은 여유롭게 메뉴를 넘기며 고민했다. 하지만 지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분명 메뉴를 보고 놀라겠지. 여기는 가격이 만만치 않으니까. 하지만 손흥민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침착한 태도로 종업원을 불러 와인을 추천받고 음식도 깔끔하게 주문했다. 지수는 점점 더 불편해졌다. 그녀는 손흥민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그의 태도는 예상과 달랐다. 왜 저렇게 태연하지? 지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시험받고 있다는 듯한 묘한 긴장감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여기서는 특별 대우 받을 수 없어.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녀는 손흥민의 식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자신이 이 상황을 주도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평범해 보이는 손님이 그녀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전체를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손흥민이 한적한 구석 테이블에 앉자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여전히 고급스럽고 우아했지만 직원 지수의 기분은 편치 않았다. 그녀는 손흥민을 계속 곁눈질하며 속으로 불만을 삼켰다. 이곳은 명품 정장과 값비싼 드레스가 어울리는 곳인데 저렇게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오다니 너무 격이 맞지 않아. 지수는 레스토랑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고 그런 만큼 손님들도 그 분위기에 걸맞아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시선에 들어온 손흥민은 전혀 그런 기준에 맞지 않았다. 이런 곳에서 혼자서 밥을 먹겠다고 온 것도 이상한데 예약도 없이 오다니 정말 무례하잖아. 그녀는 일부러 한숨을 쉬며 다른 직원들과 눈을 마주쳤다. 동료 연인은 그녀의 시선을 읽고 조용히 다가왔다. 왜 그래, 지수? 저 손님 때문에 신경 쓰여? 지수는 속삭이듯 대답했다. 응, 솔직히 말해서 좀 이상하지 않아? 보통 이런 곳에 오는 사람들은 정장을 입고 오거나 적어도 세련된 옷을 입는데 저 손님은 너무 평범해. 연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근데 뭔가 익숙한 얼굴인데 혹시 유명한 사람 아니야? 지수는 코웃음을 쳤다. 유명하면 어때? 여기는 그런 걸로 특별 대우해 주는 곳이 아니야. 그는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해치고 있어. 솔직히 난 그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금방 나갈 것 같아. 연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우리 역할은 손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 너무 편견을 가지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봐.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속으로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다. 불친절한 서비스. 지수는 천천히 손흥민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녀는 일부러 느릿한 걸음으로 다가가며 그가 자신을 기다리게 만들었다. 테이블 앞에 서서 그녀는 마지못해 인사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냉담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메뉴에서 눈을 떼고 조용히 대답했다. 네, 추천해 주실 만한 요리가 있나요? 지수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이제 와서 추천 요리를 물어본다고? 가격을 보고 부담스러워하는 거겠지. 그녀는 일부러 가장 비싼 메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요리는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졌고 가격은 $350입니다. 상당히 비싸지만 최고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그녀는 손흥민이 당황하거나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좋네요.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지수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그녀는 손흥민이 주저할 것이라 확신했지만 그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주문을 했다. 뭐야? 그냥 장난으로 시킨 건가?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 리스트까지 살펴보는 모습을 보며 지수는 속으로 더욱 불편해졌다. 그녀는 차갑게 주문을 적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하지만 가는 길에 일부러 천천히 걸으며 다른 직원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손님, 뭔가 수상하지 않아? 분위기 깨는 것 같지 않아? 몇몇 직원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는 속으로 쾌감을 느끼며 손흥민을 더욱 무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손흥민의 침착함. 시간이 지나고 음식이 나올 시간이 되었지만 지수는 일부러 손흥민의 주문을 늦추기로 했다. 그녀는 먼저 다른 손님들에게 음식을 서빙하면서 손흥민의 주문을 마지막으로 미뤘다. 이러면 조금은 불편하겠지. 그러나 손흥민은 조용히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메뉴를 다시 살펴보며 조용히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지수는 그의 태도에 점점 더 신경이 쓰였다. 보통 손님들은 음식이 늦어지면 짜증을 내거나 종업원을 불러 독촉하기 마련인데
손흥민은 마치 아무런 문제도 없는 듯 태연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태연하지? 그녀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다른 손님들의 반응. 그러나 손흥민의 차분한 태도를 본 다른 손님들은 점점 위화하기 시작했다. 한 손님이 조용히 속삭였다. 저 사람, 뭔가 익숙한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 다른 손님이 대답했다. 그러고 보니 저 사람 손흥민 아니야? 식당 안에 있던 몇몇 손님들은 그제야 손흥민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곧 여기저기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맞아, 저 사람이 손흥민이야. 유명한 축구 선수잖아. 이제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몇몇 손님들은 흥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몇몇은 조용히 그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정작 손흥민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이 모습을 본 박 매니저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즉시 지수를 불렀다. 지수 씨, 지금 저 손님이 누구인지 아세요? 지수는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냥 평범한 손님 아닌가요? 박 매니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분이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예요. 지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네? 그럴 리가요. 그녀는 손흥민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제야 그의 얼굴을 정확히 인식했다. 순간, 그녀는 얼굴이 빨개졌다. 자신이 그동안 무시하고 차갑게 대했던 손님이 사실은 엄청난 인물이었던 것이다. 내가 무례하게 구렸어?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을 되돌아보며 순간적으로 죄책감을 느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손흥민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 매니저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수 씨, 손흥민 선수에게 정중히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세요.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녀는 느리게 손흥민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수는 떨리는 손끝을 감추며 천천히 손흥민의 테이블로 걸어갔다. 그녀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붉어질 것만 같았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여전히 우아하고 고급스러웠지만 그녀에게는 마치 무거운 공기가 감도는 듯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수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긴장과 후회가 가득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깊은 생각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는 짧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짧았지만 지수에게는 그 어떤 꾸중보다도 더 강한 의미로 다가왔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더 깊이 반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식당 안에 흐르는 묘한 분위기. 레스토랑 안은 조용해졌고 일부 손님들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속삭이며 이야기했다. 정말 손흥민 맞네.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식사하고 있었지? 직원 태도가 좀 이상했어. 처음부터 좀 무례하게 대하는 것 같았어. 그런데 손흥민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야. 손님들의 말소리가 하나둘 들려오면서 지수는 더욱더 초조해졌다. 자신의 행동이 이제야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지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손흥민을 판단했던 것은 그의 외모와 옷차림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말이다. 박 매니저의 개입. 그 순간 박 매니저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상황을 정리해야겠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손흥민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이 신뢰를 범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박 매니저의 태도는 한결 정중했다. 그는 손흥민의 명성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고객 한 명 한 명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손흥민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죠. 그의 말 한마디에 지수는 더 깊은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손흥민이 단순히 유명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손흥민의 한마디. 손흥민은 천천히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저는 단순히 한 끼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걸 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레스토랑 안에 있던 모든 손님들과 직원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실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특별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지 평범한 손님으로 대우받기를 바랐습니다. 지수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그의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그녀의 내면을 찌르는 듯한 진실이었다. 하지만 이 레스토랑에서 저를 대하는 방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손흥민은 살짝 미소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처음부터 저를 환영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를 더 존중할 수 있다면 세상은 더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요? 그의 말이 끝나자 레스토랑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고객들의 반응. 한 손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우리는 너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 다른 손님도 덧붙였다. 정말 중요한 말이야. 우리가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해.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기 시작했다.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지수의 깊은 반성. 지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사고방식의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손흥민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제 역할이 레스토랑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고객 한 분 한 분을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지수는 눈물이 맺힐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 순간, 식사가 끝나고 손흥민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박 매니저는 다시 한번 정중히 인사를 했다. 오늘 이곳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꼭 더 좋은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손흥민은 웃으며 말했다. 오늘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처음과 달리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문을 나서기 직전 지수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외쳤다. 손님, 다음번에 오시면 꼭 제가 직접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손흥민은 뒤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럼 기대하겠습니다. 그가 문을 나서자 레스토랑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오늘의 경험을 잊지 못할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되었기 때문이다. 손흥민이 레스토랑을 떠난 후 그곳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랑하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마치 한층 더 성숙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방금 목격한 일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특히 지수는 자신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맴돌았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수를 비롯한 이곳의 모든 직원들에게 하나의 메시지였다. 사람을 외모나 사회적 지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서비스란 손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녀는 손흥민이 떠난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 나는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박 매니저의 조언. 잠시 후 박 매니저가 지수를 불렀다. 그는 여전히 엄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따뜻한 조언이 담겨 있었다. 지수 씨,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손흥민님을 제대로 된 손님으로 대하지 않았고 편견에 사로잡혀 행동했어요. 그런데 손님께서는 아무런 불만도 없이 저를 용서해 주셨죠. 박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레스토랑은 단순히 음식만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경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주려는 듯했다. 지수 씨, 좋은 서비스란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죠. 오늘 당신의 실수는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사고방식의 문제였어요.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매니저님, 앞으로는 다르게 행동하겠습니다. 박 매니저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좋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료들의 변화. 지수는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마음속이 복잡했지만 이제는 어떻게든 자신의 태도를 바로잡고 싶었다. 그런데 주방에서는 동료 직원들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야, 근데 손흥민님 정말 대단하지 않냐? 저렇게 차분하게 행동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당장 나갔을 거야. 근데 그는 끝까지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를 가르쳐줬어. 맞아. 솔직히 우리도 반성해야 해. 우리도 속으로는 지수처럼 생각했잖아. 지수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잠시 주저했다. 하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주방 안으로 들어갔다. 얘들아, 나도 오늘 많이 배웠어. 그녀의 말에 동료들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단순히 레스토랑의 품격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손님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였어. 나는 내 실수를 인정하고 싶어. 동료들은 그녀의 진심을 느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연희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지수야. 우리 모두 배워야 할 점이 많았던 하루였어. 손흥민이 남긴 메모. 그때 박 매니저가 다시 나타나 손에 작은 메모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지수 씨, 이거 봤어요? 그녀는 위아한 표정으로 메모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손흥민이 떠나기 전에 남긴 것이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작은 실수가 내일의 더 큰 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수는 메모를 읽고 난 후 자신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용서하는 것을 넘어 그녀가 변화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어떤 손님이 오더라도 진심으로 대해야지. 레스토랑의 변화. 그날 이후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직원들은 손님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손님이 정장을 입었든 캐주얼한 옷을 입었든 그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은 존중과 진정성 있는 서비스라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지수는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손님의 옷차림이나 외모를 보고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더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며 그들의 요구를 귀 기울여 들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손님들에게도 느껴졌다. 어느 날, 한 중년 신사가 레스토랑에 들어왔다. 그는 다소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지수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다가갔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그의 눈빛이 잠시 놀라는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자리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좋은 자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수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다. 그리고 메뉴를 건네며 말했다. 천천히 보시고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추천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그 손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환영받는 기분이 드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래, 이게 진짜 서비스지. 손흥민이 가져온 변화. 시간이 지나면서 레스토랑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다. 이제는 누구든지 존중받으며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단 한 사람, 손흥민이 만든 것이었다. 그날 이후 지수는 가끔씩 손흥민이 남긴 메모를 다시 읽었다. 오늘의 작은 실수가 내일의 더 큰 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그 다짐은 그녀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전체를 더 좋은 곳으로 바꾸고 있었다. 손흥민이 남긴 변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 손흥민이 떠난 지 며칠이 지났다. 그러나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라 루미에르 레스토랑 안에 남아 있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날의 일이 계속해서 회자되었고 손님들 또한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전까지 이곳은 단순히 고급 레스토랑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손님들만을 맞이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환영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깊이 느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지수였다. 달라진 지수의 태도. 그날 이후 지수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진심으로 변화하려 노력했다. 이전에는 손님의 옷차림과 분위기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손님의 외모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먼저 보려고 했다. 어느 날, 한 노부부가 레스토랑을 방문했다.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에 온 것이 익숙하지 않은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입구에 섰다. 예전 같았으면
지수는 이들을 보고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손님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다가갔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노부부는 살짝 당황한 듯했다. 그러나 지수의 따뜻한 태도에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혹시 자리가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좋은 자리로 안내해드릴게요. 지수는 창가 쪽에 따뜻한 조명이 비추는 테이블로 그들을 안내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메뉴를 펼치며 말했다. 천천히 보시고 주문하시고요. 혹시 추천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노부부는 지수의 친절한 태도에 감동한 듯했다. 노신사가 조용히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따뜻한 환대를 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 말에 지수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진심을 담아 미소 지었다. 이곳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그 순간 지수는 깨달았다. 손흥민 님이 말한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을 보는 것. 레스토랑의 변화. 박 매니저 역시 레스토랑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다. 이전에는 엄격한 드레스 코드와 예약 시스템을 고수하며 격식 있는 장소라는 인식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그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우리 레스토랑은 고급스러움만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손님이 존중받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방침을 마련했다. 첫째, 모든 손님을 평등하게 대할 것. 둘째, 손님의 외모나 배경이 아닌 그들의 경험을 최우선으로 할 것. 셋째,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가르칠 것. 그리고 이 방침을 직원 회의에서 발표하며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손님의 옷차림만 보고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레스토랑의 품격은 손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지수와 동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진정한 고급 서비스죠. 우리도 배워야 해. 손흥민 님이 보여주신 태도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야. 다시 돌아온 손흥민.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레스토랑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는 익숙한 얼굴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레스토랑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편안한 옷차림을 한 남자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손흥민이었다. 그는 여전히 편안한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전과는 달랐다. 과거에는 직원들이 그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를 무시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박 매니저가 가장 먼저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손흥민님, 다시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그 말에 손흥민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지난번에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오늘은 좀 더 편안한 기분으로 오고 싶었습니다. 그때 지수가 조용히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손흥민님. 이번에는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손흥민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좋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진정한 환대. 이번에도 손흥민은 구석진 자리를 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를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지수는 그를 최고의 서비스로 대하며 조용히 물었다. 지난번에는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이번에는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제가 원하는 건 단순합니다. 좋은 음식, 좋은 분위기, 그리고 좋은 서비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네, 믿어보세요. 그리고 그녀는 정성을 다해 그를 응대했다.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다른 직원들도 그의 테이블을 신경 쓰며 자연스럽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손흥민은 천천히 와인을 음미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이곳은 변했다. 손흥민이 남긴 것. 식사를 마친 후 손흥민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수에게 말했다.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보다 훨씬 따뜻한 환대를 받았네요. 지수는 부끄럽지만 자신 있게 웃었다. 손님 덕분입니다. 저희가 정말 중요한 걸 배웠거든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을 마쳤다. 그리고 이번에도 테이블 위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그가 떠난 후 지수는 조심스럽게 메모를 펼쳐보았다. 변화는 작은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변화에 감사합니다. 지수는 메모를 읽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우리는 정말 변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할 거야. 레스토랑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그날 이후
별표 라루미에르는 단순히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손님을 존중하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는 단 한 사람, 바로 손흥민이 있었다. 손흥민이 레스토랑을 떠난 후 지수는 테이블 위에 남겨진 작은 메모를 손에 꼭 쥐었다. 변화는 작은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변화에 감사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메모를 접어 가슴에 품었다. 손흥민은 그저 조용히 식사하고 떠났을 뿐이지만 그의 존재는 레스토랑 전체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수 자신을 바꾸어 놓았다. 그날 이후 별표 라루미에르는 더 이상 단순한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이곳은 이제 손님이 진심으로 존중받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지수와 그녀의 동료들이 있었다. 레스토랑의 새로운 분위기. 며칠 후 지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다. 그러나 그녀가 레스토랑에 들어서자마자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직감했다. 예전과 달리 직원들의 태도에서 자연스러운 따뜻함이 묻어나왔다. 예전 같았으면 손님의 옷차림을 보고 먼저 판단하던 분위기는 사라졌고 이제는 누구든 편안하게 맞이하는 모습이 자리 잡았다. 어서 오세요. 입구에서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는 직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손님들 또한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고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더 활기차고 따뜻해졌다. 지수는 주방을 지나며 동료 직원 연희에게 조용히 물었다. 우리 레스토랑 많이 달라졌지? 연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모두가 달라졌어. 손님을 대하는 태도도 서비스하는 방식도 예전보다 훨씬 따뜻한 곳이 된 것 같아. 지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 변화가 진짜라는 것을 실감했다. 예전의 자신을 마주하다. 그러던 중 한 남성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왔다. 그는 검소한 옷차림에 캐주얼한 차림새였다. 지수는 순간적으로 예전의 자신이 떠올랐다. 손흥민이 처음 방문했을 때 그녀는 그를 보고 어떻게 반응했던가?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남성은 약간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짓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요. 자리가 있을까요? 지수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네, 물론입니다. 제가 좋은 자리로 안내해드릴게요. 그녀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그를 편안한 창가 자리로 안내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메뉴를 건네며 말했다. 천천히 메뉴를 보시고 추천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남성은 순간적으로 놀란 듯 지수를 바라보았다. 사실 처음에 좀 긴장했어요. 여기 같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편하게 대접받을 수 있을까 걱정했거든요. 그 말에 지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저희 레스토랑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편안하게 식사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남성은 안심한 듯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 매니저의 칭찬. 지수가 돌아서려는 순간 박 매니저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자부심과 뿌듯함이 묻어 있었다. 지수 씨, 정말 많이 변했네요.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아요. 박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변화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태도를 보니 우리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지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나는 계속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손흥민에게 보내는 감사의 마음. 그날 저녁, 레스토랑이 마감할 시간이 되자 지수는 문득 손흥민을 떠올렸다. 그가 다시 이곳을 방문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온다면 그에게 꼭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흥민이 남긴 메모를 다시 펼쳤다. 변화는 작은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지수는 진심으로 깨달았다. 이곳은 더 이상 예전의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도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메모를 접어 다시 가슴에 품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손흥민이 다시 찾아오게 된다면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손님,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별표 라루미에르는 진정한 변화를 맞이하며 앞으로도 모든 손님을 진심으로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눈웃음 얼굴 이번 이야기에서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